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애저 데브옵스로 하는 닷넷 크로스 플랫폼 프로젝트 배포 자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제 이름은 이종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미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7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포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좀 매력적인,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자체는 닷넷이 모든 곳에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닷넷이 이제 뭐 데스크탑부터 뭐 웹, 클라우드, 모바일, 뭐 게임, 그다음에 IoT, 그리고 그 ML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 더 좋게 바뀌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이런 점들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어떤 점이냐면, 그 모바일과 클라우드 간의 어떤 그 서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클라우드에서 정보를 주는 것과 모바일에서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그 데이터의 형태는 사실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데이터 모델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로직에 대해서 특정한 로직이 있는데,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이 있는데 그 비즈니스 로직을 서버에서 활용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그 모바일 앱에서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코드 공유에도 굉장히 좀 좋은 이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특정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언어를 알지 않아도 개발할 수 있다는 점도 닷넷 플랫폼의 어떤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닷넷의 이런 매력들이 배포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과연 좋은 걸까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 이렇게 살펴보면요.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게 뭐 좋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배포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아니면은 그 공통된 로직을 써서 만든 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배포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에 대해서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맥OS,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그다음에 웹,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더 플랫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저 웹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는 여러 가지 펑션들이나 어, 애저 펑션 같은 그런 서버리스 서비스들, 아니면 뭐 다른 애저 서비스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의 서비스들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포들을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면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뭐 계속 이렇게 실행을 해서 F5를 누르고 뭐 USB를 꽂고 해가지고 뭐 실제로 돌아가는지 보고 이런 것들을 각각의 플랫폼들마다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거기 안에 저희가 자마린 가지고 iOS,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한다고 해도 물론 이제 각각의 플랫폼별 그 코드들은 있지만 대부분의 코드들은 공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유된 코드로 iOS,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는 거를 사실 한 번에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만 활용해서 뭔가 배포를 하고 확인하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각각 지금 보시면은 USB 다 꽂고 그다음 시작 프로젝트 바꾸고 뭐 F4 키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닷넷으로 전체적인 어떤 서비스를 다 만드는 경우에 웹부터 서버, 그다음에 뭐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클라우드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iOS, 안드로이드 각각의 어떤 클라이언트들을 다 닷넷으로 개발하신다고 하면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비스들만 해도 프로젝트가 20개가 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가 닷넷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많아지다 보면 이런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누get 패키지를 업데이트했는데 이 누get 패키지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호환이 안 될 수가 있죠. 아무리 닷넷이 통합이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플랫폼별로 어떤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get 패키지를 업데이트했는데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이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에서 호환이 안 됐을 때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게 패키지 하나 업데이트 했는데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 뭐 20개를 다 일괄적으로 뭔가 빌드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할 수도 뭐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이 프로젝트들이 빌드 되면서 그 게시될 때 있잖아요. 게시될 때 나오는 이슈들도 있거든요. 그 게시될 때 나오는 이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찾기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그 프로젝트에서 각각 배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배포를 하는 게 사실 뭐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로직이 특정 플랫폼에서 의도치 않게 돌아가는 일은 없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내 스탠다드에 있는 로직들은 대부분이 모든 프로젝트에서 동일하게 돌아가고 동일하게 돌아간다는 신뢰를 줍니다. 하지만 어떤 로직 같은 경우는 플랫폼별로 플랫폼의 어떤 정보를 가져와서 그거를 불러오는 식으로 사용되는 그런 API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플랫폼별로 이슈들이 생길 수도 있고 플랫폼별로 다르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서 프로젝트를 솔루션을 여러 가지 쪼개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 리팩터링을 했는데 일부 프로젝트에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빌드가 깨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가 굉장히 오래 방치되었다면 이게 빌드가 깨지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코드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점들을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지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아마 씨름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앱이나 서비스가 각각의 플랫폼에서 이제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 그 로직을 개발을 하셨다면 그 로직이 각각의 플랫폼에 대해서 잘 돌아가는지 이제 확인하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배포해야 될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애저 데브옵스인데요. 일단 애저 데브옵스를 들어가기 이전에 데브옵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데브옵스는 기본적으로 사람, 프로세스, 그리고 제품으로 최종 유저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주려고 하는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젝트 안에 있는 어떤 로직들이 유저에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전달되게 하는 것이 데브옵스의 기본적인 정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그 배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전에 있던 피드백의 내용들 가지고 그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고요. 그리고 그 계획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개발하고 개발된 것들을 빌드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통과한 것들은 배포를 하고요. 배포가 된 것들은 이제 운영에 들어가겠죠. 운영을 하고 그냥 운영하는 결과로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용자들의 피드백이나 직접 측정하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인사이트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슈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이슈들을 다시 계획에 반영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 사이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 중에서 최대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빌드 테스트나 아니면 배포 이 부분들을 최근에는 이제 많이 자동화를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들 자동화해서 조금 더 지속적인 배포, 그 다음에 배포를 좀 더 자주 해서 서비스의 퀄리티를 조금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개발 패턴들이 요새는 이제 많이 하시는 그런 패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저 데브옵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요. 애저 데브옵스는 이제 뭐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저 보드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애저 파이프라인에서 뭐 어떤 언어, 플랫폼 클라우드에서도 CI/CD 파이프라인을 이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테스트 그리고 배포까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 파이프라인, 애저 데브옵스의 애저 레파지토리뿐만 아니라 깃허브나 아니면 다른 깃 공급자하고 연결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애저 레파지토리 같은 경우는 깃허브처럼 무제한 어느 정도 무제한으로 이제 제공되는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간들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소규모의 팀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 플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테스트 도구를 제공해줘서 테스트를 좀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누계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티팩트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패키지를 관리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지금 세션에서는 2개 정도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애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단내 코드가 올라왔을 때 그 코드들이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뭐 웹, 뭐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빌드가 돼서 그리고 이게 테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배포가 될 수 있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는 뭐 하다가 뭐 얘기하게 될 건데요. 애저 레파지토리 같은 경우는
최대의 어떤 기 저장소 윈도우즈가 이제 애저 레파지토리에서 돌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작은 그 프로젝트도 애저 레파지토리에서 돌고요. 그래서 애저 레파지토리는 기본적으로 애저 그 데브옵스에서 제공하는 저장소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애저 데브옵스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네, 지금 네, 지금 빌드에서 여러 가지 에러가 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시보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어떤 진행 상태, 그리고 빌드의 어떤 상태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를 애저 데브옵스에서 제공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약간 느린데요. 인터넷이 느린 게 아니라 아마 애저 데브옵스가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의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록 같은 데서 보시면 애저 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플래닝 그리고 작업 목록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애저 레파지토리에서는 이제 코드 관리 그리고 브랜치 관리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제공하고요. PR도 이제 레파지토리에서 남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들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뭐 YAML 파일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코드들을 작성하셔서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적인 시각적인 방법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어떤 애저 데브옵스의 기능들을 잠깐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드렸고요. 네, 지금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이제 한꺼번에 배포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실제로 돌리고 있는 서비스들을 어떤 식으로 배포하는지를 보여드리면서 할 건데, 왜냐면 각각의 파이프라인을 직접 이렇게 아몰로 만들면서 하는 것들을 예제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예제들 같은 경우는 요새 닥스가 잘 돼 있어서 문서가 잘 돼 있어서 문서에서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따라 하시다가 뭐 이렇게 가끔씩 안 되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뭐 어떻게 찾아서 하면은 금방금방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 하시는 상태로 하셔도 그렇게 파이프라인을 하나 두 개 만드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어떤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이제 ASP.NET 네이저 펑션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즈를 어떤 식으로 지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배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해서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요. 애저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애저 웹앱, 애저 펑션,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서비스 플랫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단순하게 저희가 그냥 테스트하는 정도 그리고 빌드를 확인하는 정도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요거를 실제 애저 웹앱으로 올릴 수도 있고 iOS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까지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까지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고 윈도우 스토어까지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적으로 앱이 개발됐을 때 실제 그 스토어까지 파이프라인을 쭉 이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까지 한꺼번에 배포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중요한 그 공유되는 코드에 어떤 로직을 업데이트 하셨어요. 근데 그 로직이 각각의 프로젝트들을 참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웹앱부터 해서 윈도우즈, iOS, 클라이언트 앱까지 모두 참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특정한 중요 코드가 업데이트가 됐다는 얘기는 그 코드를 참조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까지 다 업데이트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면은 그 업데이트가 발생했을 때 그 업데이트가 발생한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업데이트가 돼야 실제 지금 코드의 변경이 바로바로 적용돼서 배포된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체계들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아까 뭐 보여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코드를 이제 커밋하고
커밋하거나 아니면 PR을 하자마자 바로 배포 파이프라인을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올리시면 바로 레파지토리에 이제 코드를 올리시면요. 그게 트리거가 돼서 빌드나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브랜치 정책 같은 걸 거셔서 이게 트리거가 되는 거 자동으로 이제 코드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적인 요청을 날렸을 때 그때 파이프가 돌게 해서 어떤 규칙을 통과한 그런 코드들만 실제 마스터 브랜치나 주요 그 브랜치에 업데이트 되도록 하는 그런 식의 이제 프로세스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드릴 것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앱 센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배포되기 전에 iOS나 안드로이드 윈도우 앱들을 이제 그 앱센터에다 연결시키면 매일 빌드를 할 때마다 이제 메일이 와요. 그래서 메일을 열어보시면 거기 메일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제로 테스트해보고 실행시켜 보실 수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 세팅을 하시면 만약에 파이프가 계속 업데이트 됐을 때 그 앱을 키시면 그 업데이트 된 거에 대한 알림이 와요. 그래서 그 알림을 누르시면 바로 자동 업데이트 되면서 그 업데이트된 앱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식의 프로세스를 만드시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걸 앱센터를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애저 파이프라인과 그 다음에 앱센터를 잘 활용하시면 C# 코드를 업데이트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업데이트된 코드가 애저 데브옵스의 파이프라인을 돌고 나면은 이 파이프라인에서 돈 어떤 결과물들이 이제 각각의 플랫폼별로 이제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코드 로직을 바로 계속 이렇게 반영시켜서 자동으로 이제 계속 코드가 업데이트 되면 배포까지 쫙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식의 프로세스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 파이프라인에 대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새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지금 그 애저 데브옵스에서 파이프라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파이프라인 생성하는 그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레파지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애저 그 레파지토리뿐만 아니라 GitHub 아니면 다른 깃을 사용하는 그런 레파지토리를 이제 연결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서비스들이 뭐 여러 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만 사용하시고 만약에 다른 레파지토리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애저 데브옵스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레파지토리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설정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에스크넷이나 아니면은 자마린 iOS 안드로이드 이게 안드로이드는 실제 자바로 만든 안드로이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어요. 뭐 노드.js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스타트 파이프라인을 누르셔서 직접적으로 이제 YAML 파일을 가지고 파일을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템플릿이 기본적으로 없어서 뭐 설정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쇼 어시스턴트를 눌러보시면 단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셔서 커맨드를 직접적으로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뭐 빌드 뭐 이런 거 선택하셔가지고 뭐 패스 같은 거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까 템플릿보다 더 많은 다양한 태스크들을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마린 여기 iOS 안드로이드 맥스 코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누계 패키지 복원하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와서요. 지금 잠시만요. 간단하게 지금 제가 웹앱에다 구성해 놓은 그런 파이프라인을 지금 볼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파워쉘부터 해서 복원하고 그 다음에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게시까지 하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디플로이를 해서 웹앱까지 그 배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컨디션에 succe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빌드가 성공하고 다른 파이프라인이 성공하게 된다면 파이프라인의 빌드 작업들이 다 성공한다면 그때 이제 배포를 하도록 하는 그래서 지금 성공한 작업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빌드 작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 밑에 보면 이제 디플로이 작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빌드 작업들이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디플로이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디플로이 그 배포를 하실 때 그런 것도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뭔가 승인을 눌러야 배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사실 시간 관계상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요. 지금 만약에 새 분기를 눌러서 테스트라고 해서 지금 새 분기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코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커밋을 하시고요. 지금 파이프라인을 돌게 하실 때 만약에 코드가 업데이트 됐을 때 그때 돌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풀리캐스트를 날렸을 때 그때 동기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푸시하게 되면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메뉴 레파지토리 메뉴에서 풀리캐스트에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업데이트 됐다고 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풀리캐스트 만드시면 뭐 코드 변경 내역들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풀리캐스트를 또 만들어 볼게요. 뭐 리뷰어 같은 것도 등록하실 수가 있고 밑에 코드 변경된 내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커멘트를 달고 이 커멘트를 통과해야 예를 들면은 파이프라인 작업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지금 팀즈에서 메시지가 왔잖아요. 그래서 팀즈하고도 연결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슬랙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 하고도 연결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애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코드를 변경하면 바로 파이프가 돌아서 그 파이프가 돌아서 그 통과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승인 버튼 눌러서 승인이 되면 자동으로 이제 그 브랜치를 지우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어떤 과정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잠깐 보셨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 앱센터에 보면요. 빌드가 다 끝나고 나면 앱센터로 지금 보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빌드를 일부러 오류나게 해서 지금 오류가 나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 여기 상태가 지금 오류난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배포가 성공했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메일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앱에서 요거를 이제 내려받아서 직접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iOS랑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앱센터로 보내시면 실제로 이제 모바일 앱에 대해서 테스트도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메일을 그냥 받으셔서 거기 있는 링크 누르셔가지고 설치가 이제 어느 정도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배포된 앱을 쉽게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풀리캐스트 아이디나 아니면은 빌드 넘버 이런 것들을 파이프라인에서 받으셔서 파워쉘 같은 걸로 이제 뒤에 코드를 약간 바꾸셔서 빌드를 하시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얻는 베네핏은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버전 넘버가 나오잖아요. 버전 넘버가 지금 보시면은 그 풀리캐스트 아이디
해당하는 게 이제 버전 넘버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파이프라인이 업데이트가 됐을 때 각각의 어떤 버전이 어디에 물려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웹앱이든 아니면은 앱이든 같은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실 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그 요구가 있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플리캐스트 아이디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 계속 빌드가 이렇게 될 때마다 뭐 증가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버전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단내 프로젝트들이 각각의 그 플랫폼별로 배포가 되고 배포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확인해 볼 것은 이제 각각의 플랫폼별로 배포된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상태가 맞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코드들을 수정하셨을 때요. 예를 들면 리팩터링을 하셨을 때 리팩터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다른 프로젝트에 어떤 프로젝트 적용이 안 돼 있거나 그런 경우에 빌드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다가 어, 그 다른 프로젝트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 패키지를 관리하시다가 그런 무게 패키지 문제 때문에 빌드가 오류가 나는 그런 경우도 사실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체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다 빌드를 해봐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프로젝트가 뭐 뭐 세네 개가 아니라 뭐 몇십 개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일일이 확인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예제처럼 안드로이드에서 어떤 코드들을 수정을 했는데 코드가 일단 잘 돌아간 걸 확인했어요. 안드로이드에서. 그런데 현재 지금 빌드하고 있는 환경에서 빌드하고 있는 코드가 잘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코드를 올려보고 파이프라인을 돌려보니까 웹앱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iOS에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코드가 다른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프로젝트에 있는 코드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금 연결된 부분에 발생한 문제들을 빌드를 통해서 있다는 문제들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테스트가 실패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서 지금 코드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어떤 프로젝트에서 로직을 짜셔서 뭔가를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들을 수정하셨는데 그러면은 수정하셨을 때 이게 지금 잘 짠 것 같아서 잘 돌려봤는데 그래서 이제 잘 짰다고 생각한 코드를 업로드해서 푸시해가지고 코드에 올리시고 그다음 배포를 하셔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면서 테스트가 돌겠죠. 테스트가 도는데 이제 테스트가 몇 개가 실패를 했어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근데 테스트가 실패하는 원인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어, 저희가 이제 계속 코드를 짜면서 이제 지금 최근에 짠 코드들은 뭐 기억에 잘 남지만 오래전에 짠 코드들은 잘 기억에 남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코드 베이스는 어제나 아니면 뭐 일주일 전이나 뭐 몇 년 전에 짠 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그 코드들이 서로 연결돼 있고 그 자체가 그간 작업했었던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기능을 개발을 할 때 코드 작업을 하다가 다른 로직의 이슈나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근데 이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부분들을 더 파악하기가 힘든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테스트를 좀 견고하게 작성을 해놓으셨다면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코드를 개선했는데 근데 이게 다른 기능의 어떤 버그들로 이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서비스의 어떤 기능이 오작동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아마 개발을 하신 분들께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지금 하루 이틀 동안 뭔가 열심히 로직 작업을 코드를 짰는데 근데 그 작업이 실제적으로 어떤 가치를 더한 걸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견고하게 짜면 지금 각각의 어떤 프로젝트에서 들어가는 로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로직의 퀄리티도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짠 코드 중에 기억이 안 나는 코드가 있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돌아가기로 했었던 그 기능에 대해서 오류가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짠 코드가 과거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지금 로직이 이제 잘못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그럼 그 로직을 고치셔서 이제 반영하시면 그러면 좀 더 견고한 로직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빌드하고 테스트가 실패했을 때 여러 가지 그 많은 오류들이 걸러지게 돼요. 그래서 뭐 누계 패키지가 업데이트 안 되는 문제, 제대로 업데이트 했는데 뭐 어느 프로젝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빌드 실패의 문제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 특정 로직이 특정 플랫폼에서 의도치 않게 돌아가는 것도 테스트가 실패하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리팩터링을 했는데 일부 프로젝트에 적용이 안 돼가지고 빌드가 깨져 있었다면 이것도 역시나 빌드 실패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앱이나 서비스가 각각의 플랫폼에서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확인은 뭐 UI 테스트나 아니면 사용 테스트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리고 이제 뷰렌치 정책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 파이프라인 아니면 그 레파지토리 브랜치에다가 브랜치 정책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뭐 마스터 브랜치, 디벨롭 브랜치 같은 주요 브랜치에다가 이제 정책을 설정하시겠죠. 그리고 해당 브랜치에다가 기본적으로 빌드나 테스트 통과를 하도록 보장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첨부하게 할 수도 있고요. 특정 몇 명의 어떤 리뷰어를 그 리뷰어가 이제 승인을 눌러야 그 브랜치에서 코드가 반영되도록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좋은 브랜치 정책이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정책으로 빌드나 테스트 통과가 모두 다 되어야 그 플리캐스트를 통과할 수 있고 그 플리캐스트를 통과한 것들이 반영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마스터 브랜치 혹은 디벨롭 브랜치에 대해서는 빌드가 현재까지는 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후에 어떤 작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가 어,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가 파악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작업하신 부분에서 문제가 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스트를 올리셨을 때, 테스트가 아니라 코드를 올리셨을 때 이제 빌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테스트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현재 작업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던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 코드를 짠 것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코드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참 방치됐을 때 나중에 발견했을 때의 어떤 문제들보다 좀 더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데브옵스의 어떤 프로세스를 잘 갖춰 놓으시면 그러면은 뭐 빌드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도 적겠지만 코드의 퀄리티도 조금 더 향상을 시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약간 뭐 벗어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코드 리뷰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팀원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다면 그런다면 이제 서로 코드를 리뷰하실 수가 있고 변경점이나 이런 부분도 웹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 같은 걸 달아서 아까 뭐 잠깐 예제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코멘트를 달아서 어, 그 특정 코드에 대해서 뭐 수정 요청하시거나 어떤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검토자가 그걸 하신다면 그 커멘트를 무조건 통과해야 그렇게 해야 이제 코드가 받아들여진다 이런 식의 어떤 조건들을 거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기본적인 마스터 코드 베이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퀄리티 이상 유지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랜치 정책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 정책에 대한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빌드 정책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리뷰어에 대한 그 최소 리뷰어가 있고, 그다음에 일정 수 이상의 리뷰어가 있어야 지금 이 코드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짜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 아이템은 무조건 첨부해야 지금 이 폴리캐스트가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레졸루션, 그러니까 지금 코멘트를 다신 내용이 모두 다 승인이 되셔야 승인을 해야 그리고 확인이 되어야 통과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밑에 보시면은 비드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비드가 다 통과해야 받아들여지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비드에 대해서도 옵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 같은 경우는 재밌는 기능은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릴리즈라고 하는 이름을 단 브랜치에 모두 다 적용되는 그런 정책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두 개의 파이프만 통과하면은 그 릴리즈에다가 이제 브랜치를 만들면 자동으로 릴리즈에다가 그 브랜치를 만들고 그다음에 폴리캐스트를 만들면 그러면은 지금 이 빌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이 정책을 따라가게 됩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그 브랜치 정책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올린 코드들 중에 문제가 좀 있는 코드들을 올렸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는 빌드 오류가 나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빌드 오류가 지금 나 있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코드에 지금 원하지 않은 문자가 있어서 지금 빌드가 지금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오류인데요. 지금 보면은 제가 테스트를 일부러 오류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드에서 지금 뭔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테스트 와장창 깨졌죠. 코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테스트 와장창 깨집니다. 그러면은 이 와장창 깨진 이 로직은 실제 서버에서 지금 이 로직 자체가 이제 서버에서도 사용하는 로직이고 그 다음에 앱에서도 사용하는 로직이거든요. 그러면은 서버하고 앱 모두 지금 문제가 나는 상황인데 지금은 테스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테스트에서 지금 제가 테스트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지금 이게 지금 어디서 지금 문제가 나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서버랑 제 앱이랑 온갖 지금 이슈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도움을 여러 가지로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브런치 정책과 그 다음에 지금 빌드가 깨지는 상황, 그 다음 테스트가 깨지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잠깐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애저 데브옵스와 함께 크로스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시면 코드나 브랜치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 테스트 하시면서 테스트를 자동화시키고 코드의 품질을 좀 더 높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애저 그리고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플랫폼들에 대해서 서비스와 관련된 거의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아마 이런 그 데브옵스 빌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비스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개발하실 때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평가하고 피드백 수집하고 이제 개선하신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데브옵스 기본적인 이제 데브옵스 사이클 자동 배포 사이클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서비스나 아니면 코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단내 크로스 플랫폼 앱 개발에서 개발하실 때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실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